네, 안녕하세요. 비코멘터리입니다. 오늘은 JJ 레딕 신인 감독 체제하에서 레이커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새 시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변화할 부분에서 레이커스는 3점슛 강화와 공격 리바운드 참여 확대,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레딕 감독은 이 분석, 통계, 기록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레이커스의 시즌들을 잘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3점슛과 공격 리바운드가 강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레이커스의 가장 큰 변화를 두고 봤을 때에는 3점슛 시도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지난 2023-24 시즌 레이커스는 3점슛 시도가 리그 28위였습니다. 경기당 평균 31.4개를 시도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이 수치가 프랜차이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리그 전체에서는 최하위권에 불과했죠. 현대 농구에서는 3점 슛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4 플레이오프,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통계를 보면은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거든요. 3점 슛 항목에서 우위를 점한 팀의 승률이 무려 77.9%, 60승 17패였습니다. 그러니까 3점 슛을 한 개라도 더 넣은 팀이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뜻이겠죠. JJ 레딕 감독은 현역 시절 최고의 3점 슈터 중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3점 슛에 능한 레딕 감독이 3점 슛 강화에 주력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딕 감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등에게 3점 슛을 더 많이 시도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에게는 여름 내내 3점 슛 연습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프리시즌을 보면은 레이커스가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프리시즌을 보면은 레이커스의 변화를 조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7개의 3점슛을 던졌고 리그 18위거든요. 리그 상위권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3점슛 시도가 지난 정규 시즌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여전히 좀 낮은 편인데 30.2%, 단 3경기이긴 합니다만 레이커스의 3점슛이 아직까지 레딕 감독이 원하는 수준에 오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레딕 감독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 자체는 맞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스페이싱과 볼의 흐름, 3점슛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의 또 다른 큰 변화는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공격 리바운드는 8.2개, 리그 꼴찌였습니다. 레딕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레딕 감독이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최근 NBA 트렌드에서 3명의 선수가 수비로 빨리 돌아오게끔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나 이 코너에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리바운드를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근데 공격 리바운드에 많이 참여하는 게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만약 공격 리바운드에서 2명, 3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백코트에서 상대의 속공을 막을 선수가 2명, 3명밖에 안 되겠죠. 여기서 속공 실점을 기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대신에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하지 않고 백코트를 하게 된다면은 속공 수비가 더욱 수월해지겠죠. 근데 기록을 보면은 레이커스는 공격 리바운드 참여가 저조했지만 속공 수비를 잘했느냐? 또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속공 실점 27위, 16.2점이나 내줬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 안 하고 세컨 기회 득점도 리그 꼴찌고 속공 실점도 많이 내주고 있고 이렇다면은 레이커스의 레딕 감독이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레이커스의 로스터 구성을 보면은 외곽에서 기민하게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라는 것보다는 높이와 사이즈, 이러한 제공권을 많이 활용하는 그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사이즈와 높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딕 감독은 더 많이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하고 더 많은 세컨 기회의 득점을 노리면서 레이커스의 공격의 퀄리티를 더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프리시즌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리바운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리바운드 47.3개로 지금 프리시즌 9위를 달리고 있는데 공격 리바운드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9.3개, 25위입니다. 세컨 기회 득점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리그 최하위권 28위 9.0득점이거든요. 아직 리바운드 사수를 위해서 선수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뭐 부상자도 많거든요. 크리스찬 우드, 크리스찬 콜로코, 뭐 제러드 벤더빌트까지 뭐 높이와 제공권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벤치에서 좀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의 열세가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이 레이커스의 높이에서의 어떻게 보면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레딕 감독이 갖고 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공격 리바운드 차면은 레이커스에 가져다 줄 이점이 많아 보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활용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딕 감독은 데이비스를 팀의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밝혔거든요. AD가 단순히 득점만 하는 게 아니라 팀의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딕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D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의 중심에 있을 거다. 공을 잡게 될 거다. 그가 우리 팀의 오펜시브 허브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사실 요즘 NBA 팀들의 경기를 보면은 빅맨들이 하이포스트나 탑에서 공을 잡고 동료들에게 뭐 핸드오프라든지 뭐 커팅 패스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2대2 게임을 펼치고 굉장히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데이비스도 이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프리시즌 레이커스 경기를 보면은 충분히 빅맨들이 외곽에 나와서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볼 터치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득점과 함께 패스, 플레이 메이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농구를 시작했을 때는 포인트 가드로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름의 패스 센스와 함께 드리블 그리고 시야를 갖추고 있어서 레이커스의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은 데이비스의 뭐 어시스트라든지 득점적인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뭐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의 오프 더 볼 움직임도 많이 살린다고 하거든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르브론 제임스와 데이비스의 패싱 게임 그리고 뭐 드리블 핸드오프 게임 이런 게 늘어난다면은 공격의 퀄리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이커스는 스페이싱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그렇다면은 안쪽에서의 공격도 더욱 수월해지겠고, 그리고 레딕 감독이 이야기했던 앤서니 데이비스의 3점 슛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데이비스의 득점력과 이러한 공격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레딕 감독은 르브론의 오프 더 볼 플레이를 늘리려는 의도를 보였거든요. 레딕 감독이 이야기를 한 게 르브론 제임스가 볼 없이 플레이한다는 것은 그가 공을 안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르브론은 가장 똑똑한 선수이고 그를 스크리너로 활용하고 특정한 위치에서는 뭐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스코어로서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가 공 없이 플레이한다는 것은 뭐 경기 내내 볼을 들고 다니고 하이 피켓롤을 매번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예전 같은 체력이 아니에요. 예전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을 들고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체력을 안배하는 게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공을 몰고 와서 적극적으로 탑에서 피켓롤을 펼치는 것, 이런 플레이보다는 간결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거나 간단한 움직임을 통해 외곽에서 3점 슛 혹은 뭐 줌액션을 통해서 2대2 게임까지 여러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레딕 감독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주목할 게 르브론 제임스의 3점 슛 능력입니다. 지난 시즌 르브론 제임스는 41%의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했거든요. 커리어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캐치앤슛 3점 슛에서는 47.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3점 슛 기회를 만들고 여기서 르브론이 3점 슛을 던지는 아주 그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르브론 제임스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르브론의 공 없는 움직임을 강조하겠다. 이런 게 레딕 감독의 좀 보관인 것 같습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도 이러한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레딕 감독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오프 더 볼 플레이를 더 많이 하거나 3점 슛을 더 많이 시도하고 팀이 필요한 어떤 역할이든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커스는 JJ 레딕 감독 체제에서 3점 슛도 강화가 되고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고 앤서니 데이비스의 허브 역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오프 더 볼 플레이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프리시즌에서는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지금 부상자도 많겠고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시간도 좀 적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변화된 모습을 100%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시즌에 돌입했을 때 레이커스가 보여줄 변화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물론 JJ 레딕 감독도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이 찾아올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 방법도 중요할 텐데 일단 짜온 큰 틀 자체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과연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그 아쉬움을 떨쳐내기 위해 이번 시즌 정규 시즌부터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비 코멘터리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